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재명 체제 시즌2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어제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른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리고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죠. 음, 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전당대회였는데요. 네, 당원들께서 워낙 이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네, 놀랍기도 하고 네, 또 기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 짧은 기억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처럼 최고위원 경선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정치권에서 지켜본 중에 가장 뜨겁고 네. 과정이 역동적이었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뜨거운 경선을 거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신 게 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로서는 1차 당원 대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원 예, 예, 대회에서 첫 이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이어서요. 예. 그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 요거 하나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봉주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에 네,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네, 과정에서 이제 명팔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봉주 후보가 이야기했던 명팔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네. 그게 누구라고 특정을 안 하시고 극소수의 누구다. 그리고 무슨 선거 기간 중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최근 후보 중에 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 예, 하셔서 예. 그것이 사실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마 이제 당원들께서도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음. 그러니까 표현은 강한데 네. 막상 내용이나 실체는 좀 불명확해서 음. 오히려 음. 그것이 조금 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평가가 두 갈래로 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당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내 상황을 잘못 진단해서 오히려 분란을 조장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큰 숫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제 그 판단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음. 그 이번에 예를 들어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확한 겨냥과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음. 딱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더 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명팔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지적 대상에 대해서 네.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틀어졌는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라는 내용이 나오자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유세 준비를 할 때 스크린 뒤에 있어서 네. 사실은 그 과정은 제가 현장에 있질 않아서 잘 음, 모릅니다. 음, 저도 이제 기사로 나중에 봤는데 예. 글쎄요, 그게 이제 어떤 대목을 뜻하는 건지 제가 그걸 정확히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새로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남아있는 현재 있는 가장 큰 현안들이 최혜병 특검을 포함한 현재 계속 거부권에 부딪히고 있는 특검을 타결하는 것이 있겠고 예. 또 민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또 안건이 되고 있는 것을 타결하는 것도 음, 있겠고 음. 최근에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인 이 친일 회기 문제에 네, 네, 대한 예.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이러한 정치 현안과 함께 음, 당으로서는 이후에 쭉 갈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이제 개파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태가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실력에 의해서 모두가 뛸 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 체제를 갖추는 것. 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겠죠. 그 체제를 갖추면서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예. 동시병행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하셨으니까 네, 일단 네, 지금 네. 최상병 특검법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 대표께서 이제 새로 대표가 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 총선 때 이제 2조 심판론 같은 거를 이제 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못 얻은 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이 결국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그거를 지금 붙이는 것은 예.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거는 좀 그런 특검 회피용 이렇게 뭔가 평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특검을 해서 할 일도 아니고 권력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특검은 사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역량으로 빨리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을 진상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런 특검의 취지를 모를 뿐도 아닌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거를 거기다가 무슨 시간만 소모할 특검 취지에 맞지 않은 걸 붙이는 것은 그건 꼭 2조 심판론 생각이 저는 탁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 예. 그 대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요? 그 일본과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네,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 임기 안에 일종의 친일 국가적 회귀 조치를 대못을 박자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라는 걸로 질주하는 걸로 봅니다. 친일 국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 위안부의 역사를 지우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고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독도방위 훈련을 지우고 광복절을 쪼개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에 사실은 일제강점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분을 앉힌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친일적인 기조로의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 정권 내에 하여간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쐐기를 박자라는 것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거를 제가 평가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국민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국민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지 무슨 그게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에 기초해서 그 원칙을 갖고 상대를 요구도 하고 설득도 하고 대화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인데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감안해서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너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뭐 거창하게 외교가 아니라 일상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김태효 그 처장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금투세와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연임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죠. 예. 당이 이제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책 기조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은 토론을 요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국민이 관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못했는데 이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러한 토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깊은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투세는 종부세의 완화가 이른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먹사니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문제라고 평가를 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결국 뭐 먹사니즘이라는 것을 광의로 해석하면은 예.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경제나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풀어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금투세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종부세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제도 개선 현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금투세는 상대적으로 일단 당장 어떤 형식으로든 손을 보자는 여당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 그 관심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많은 층에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먹사니즘 지금 그렇게 제기하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연관돼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제안했거든요. 혹시 받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먼저다. 사실은 현재 당내에서 하고 있는 토론이 한동훈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토론의 수준보다 훨씬 이미 높고 깊게 수준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뭐 폐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하는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여야 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모수 개혁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 개혁까지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뭐 일단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요. 예. 이게 이제 원래 모수 개혁보다 구조 개혁을 먼저 또는 같이 하자는 게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이 국면에서도 그랬고. 네. 근데 여당에서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결국은 모수개혁 쪽으로 논의를 해서 거의 합의까지 갔던 거를 지금 이제 막판에 틀은 거 아닙니까? 구조개혁을 하자고. 근데 지금 듣는 바로 나오는 뭐 세대별 차등화 이런 거는 사실은 만약 그것이라면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 구조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모수개혁 중에 일부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어서 그것이 모수개혁 말고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모수개혁에 관해서는 여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끌어서 최종안으로 온 것이어서 저게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 이렇게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고 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다시 그 당내 분열, 당내 논란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희들의 법리적 검토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오랫동안 해왔고 재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쭉 임해왔고 뭐 이번에 그 당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런 전체 정황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무슨 분란의 소지가 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의 어떤 그 균열을 가하거나 문제 제기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가상에서 여쭤보신 것을 포함해도 그것이 뭐 궁극적인 어떤 법리적인 최종 결정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있잖아요. 아마 그 올해 안에 입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주문하거나 부여할 여지가 있을까요? 거의 이제 김경수 지사가 오시면 충분히 의논해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한 어떤
복귀 일정도 있고 정치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이 최적인가 이렇게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선이 한창일 때 인터뷰에 모셨을 때 나왔던 단어가 수석 전략가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수석 전략가로서 법안을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을 수 예.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저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무슨 보관이 네네. 있으십니까? 예, 전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예. 예, 오늘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네. 청기 누설할 때는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